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새정치 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국회에 나가 있는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주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곤 전 교육감이 독배가 될 수도 있는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는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새정치연합은 선거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내 이 후폭풍을 좀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혁신 기구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 혁신 기구는 정권을 당 운영에 관련한 정권을 위임받고 혁신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표가 제시를 했고요. 네. 안철수 전 공동대표에게 위원장직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결국 최종적으로 고사를 했고요. 대안 인물로 이 여러 이 당내 인사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어떤 사람도 그 위원장을 맡을 만한 위치에 있는 어떤 뭐 당내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현재 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파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당내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안에서 어떤 계파적인 위치가 없는 사람으로 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인정받은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인정받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앉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조국 교수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교수가 거론이 됐었는데, 그렇죠. 진보적인 인사로서 뭐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조언을 했었고,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표를 후보를 이제 지지하기도 했었던 조국 교수가 혁신위원장을 거론이 됐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오르게 됐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가 김상곤 전 교육감을 추천을 해서, 네. 문재인 대표가 김상곤 교육감을 독대를 했고, 김상곤 전 교육감은 생각에 할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지난 일요일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 이 혁신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 정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위원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김상곤 위원장 체제 혁신이 뭐 계속 혁신 작업을 해 나갈 텐데, 이 김상곤 위원장 체제 혁신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우선은 지금 무엇보다 당내 갈등, 특히 이제 계파적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 혁신위원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계파 갈등이라는 것이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기반하다기보다는 또 당내 세력 간에 어떤 실체가 없는 네. 서로 상호, 이 공격용의 어떤 갈등 양상이었기 때문에, 김상훈 교육감이 뭐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뭐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뭐 퍼포먼스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보다는 네. 인적 쇄신, 당내 인적 쇄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이 권력 관계,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권력 관계를 어떻게 다시 재배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견제 기능을 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는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당의 리더십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김상훈 교육감이 코디네이션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제 김상훈 교육감이 그만큼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것이 더 이제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뭐 이런 당내 갈등, 뭐 내홍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잘 드러나 보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고 이런 측면이 좀 있어요. 뭐 근데 네, 뭐 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개파주의, 패권주의, 청산 뭐 이런 게 당 혁신 과제다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 혁신위가 지금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표나 당 지도부는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양이고, 또 뭐 공천 문제나 이런 것까지 혁신위가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고요. 어떻습니까? 예, 뭐 비슷한 계파 갈등이 모호하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줬다고 하지만 정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혹은 네. 사실상 당 대표의 권한을 모두 위임받는다는 얘기인 건지, 그게 아니라면 혁신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 권한이 다 주어진다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어제 그 석가탄신일 행사에서 네. 기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어쨌든 당의 최종 의사 결정 기구는 현재 당의 최고위원회,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위원회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대표의 권한을 김상훈 교육감이 위임받은 것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의 어떤 공천 제도라든가, 아니면 당 운영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의 인사 구조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총선에서의 인적 쇄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안을 마련하는 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이제 정권이 위임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공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미 새정치연합에는 공천 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천혁신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이미 내년 공천 선거 룰 자체를, 그러니까 경선 룰 자체의 기본 바탕을 지난달 4월 16일 날 발표를 이미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김상훈 교육감이 손을 댈 수 있는 것이냐, 원혜영 위원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직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의 범위 자체도 불투명하고, 네. 그 혁신안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천안에 대해서도 김상훈 교육감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직까지 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예,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주목이 되는데, 김상곤 혁신에 대한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뭐 특별하게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던 만큼, 네.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이제 그 뒤에 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 전 공동대표 같은 경우를 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가장 적임자로 이렇게 밀어붙였었는데요. 네. 그게 안 되고 난 이후에 거론했던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계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문재인 대표를 지지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뭐 김상훈 교육감은 사실상 이제 정치권에 발을 디딘 지가 이제 네. 지난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면서부터가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네. 교육행정적으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오신 분이고, 거기서 이제 특별한 성과를 내기도 했었죠.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혁신학부라든가. 네. 근데, 정치 분야,
그러니까 교육 행정이 아닌 정치 분야에서의 역량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정하고 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혁신안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도 일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김상훈 교육감이 어느 정도의 칼을 휘두를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될지 아니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 될지 네. 다들 좀 약간 숨죽이면서 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아직은 뭐 김상곤 혁신이 그 전체 다 구성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김상곤 혁신이가 그렇습니다. 어떤 혁신을 내놓냐에 따라서 당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육감 시절에 보여줬던 뭐 혁신적인 모습, 이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에서 과연 어떤 김상곤표 혁신을 보여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서요. 네. 혁신위와는 별개로 문재인 대표가 희망 스크럼을 제안했는데 이게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지금 새정치연합 안에 있는 국민적 그 인지도가 높고 그 대선 주자라고 뭐 쉽게 말하면 대선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네. 함께 행동하겠다, 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스크럼이라는 말을 했지만 네. 약간 원탁회의 같은 그러니까 의사결정 기구는 아니지만 자문 어떤 당 같은 그런 기구를 이제 문재인 대표 제안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도가 이제 합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안희정 충남도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지금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부겸 전 의원 등을 좀 더 확장시키자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당사자들이 명확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 당사자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좀 이룬 것으로 좀 알려졌는데요. 네. 다른 분들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뭐 사실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경선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사안인데요. 네. 쉽게 말해서 당의 어떤 대선 주자들이 함께 행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당에 대한 신뢰가 좀 더 높아질 네. 수 있다. 이런 취지로서 이 경선 때 이미 한 차례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게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되게 아쉬운 상황에 닥쳐서 네. 이제 좀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제안을 구체화하고 실현으로 옮기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좀 그런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좀 들러리 노릇을 하라는 거냐라는 네. 듯한 그런 반응인데요. 문재인 대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단순히 이 자기 옆에 이런 기존의 대선 주자를 세우기 위한 으로 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문 대표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던 점, 네. 그러고 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것이 지금 당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에다가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건 누가 부여한 기득권은 아니지만 네. 차기 대선 주자 어쨌든 당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문 대표를 제외한 당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어쨌든 함께 모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뭐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뭐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안철수 전 공동대표 같은 경우는 뭐 희망 스크럼 내용도 모르고 동참이 어렵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네.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네. 뭐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겠죠. 이게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그런 행보는 네, 뭐 기존에 이제 혁신위원장을 제안받고 나서 수차례 고사했던 것과 네,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표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자신의 차기 대권 행보에 네.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뭐 문 대표가 정치력으로 안철수 대표를 포용하고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인선을 마치고 이제 희망 스크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내 어벤져스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당내 스타급 대선 주자들을 함께 모아서 혁신 메시지를 만들어 내서 이 갈등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건데 자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최종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6주기를 맞이해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상당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면서도 인상 깊은 추모 행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콘서트, 사진전, 음악회, 시민문화제, 추모 강연, 글짓기, 그림대회, 걷기대회, 추모 공간 운영 등 손꼽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렇게나 다채로운 행사들이 자발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펼쳐졌다는 데 대해 감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저 경이롭습니다. 고인께서 그렇게 주목하셨던 시민의 힘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나라는 정치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바꿔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5월은 한국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민주주의의 달로 계속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많은 시민 여러분과 기빈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로 힘을 보태어 주신 분들,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 추도식을 준비해 주신 재단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영, 김해, 부산, 경남의 많은 지역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묘역과 주변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역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며 민주주의의 과정을 되씹어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묘역과 봉하마을을 가꾸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비록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지만 멀리서나마 이 자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엔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로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 국가의 최고 기밀인 정상회의록까지 선거용으로 뜯어뿌리고 국가 권력 자원을 총동원해 소수파를 말살시키고 사회를 끊임없이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세우면서 권력만 움켜쥐고 사익만 채우려 하면 이 엄중한 시기에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인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국채를 좀 소중히 여겨주십시오. 중국 30년 만에 저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 30년 만에 침몰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힘있고 돈 있는 집이야 갑질하기에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나중에 힘없고 약한 백성들이 흘릴 피눈물을 어찌하시려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흔드십니까? 정치 제발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 건호 씨 발언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이경태입니다. 네, 먼저 건호 씨 발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알아볼까요? 네, 김무성 대표에게 나라 생각 좀 하라라고 일갈했습니다. 김 대표가 지난 대선 유세 당시에 대통령 기록물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을 지적하면서인데요. 네. 건호 씨가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선거판에서 피토하듯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다라며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에 풍물을 뱉는 것 같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이 NLL 이른바 포기 발언 이 얘기를 어떻게 했고 선거에서 어떻게 이용했는지 이거부터 저희가 한번 짚어보죠. 네, 앞서 말씀대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자국의 영예를 포기했다라는 발언을 한 건데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에게 이 정부를 맡길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편 거죠. 이게 대선 이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화록 유출 공방이 벌어졌고요. 참여정부가 임의로 대화록을 삭제했다라는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당시 김 대표는 이 대화록 유출 공방이 벌어지니 자기는 정보지를 통해 이 내용을 입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실제로 그때 유세 당시 발언을 보면은 대화록 내용과 거의 일치했거든요. 결국에는 대화록을 직접 봤다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 오마이뉴스에서도 동영상을 오마이TV에서 한번 명확하게 한번 비교해 준 적이 있는데요. 네. 김 대표에게 대화록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을 산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이 확정됐고요. 정문원 의원은 이를 인정하고 네.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이른바 찌라시에서 그 내용을 입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제 대화록 내용과 거의 똑같아서 논란이 됐었고 정문원 의원은 유죄 판결도 받은 상황이고 여러 가지 비판과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데 건호 씨가 이 추도식에서 유족 대표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한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그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네. 평소 생각하던 바를 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은 그동안 계속 노 전 대통령을 계속 정치판으로 호출했거든요. 그렇죠. 최근만 하더라도 성완종 리스트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정부 당시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문제를 두고 노 전 대통령을 공격했었죠. 또 하나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를 두고 이제 국정감사를 할 때도 새누리당 측 국가 국정조사위원들은 전부 다 참여정부 역시 같았다라면서 이제 노 전 대통령을 물귀신 작전을 끌고 왔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유족 입장에서는 결코 새누리당이 우호적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추도식을 참석하면서 통상적으로 원래 참석 전에 재단 측이나 유족 측에 연락을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 없이 이제 느닷없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건호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어떤 생각들을 네. 풀어놓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호 씨의 발언이 노무현 재단이나 새정치연합 쪽이나 사전 협의된 그런 발언이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김경수 노무현 재단 경남 지역위 공동대표는 어제 그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저도 건호 씨가 인사말을 할 때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 건호 씨 본인도 본인이 직접 혼자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게다가 건호 씨가 지금 중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그 22일 날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작 협의를 할 대상이 명확치 않은 거죠. 그런데 다만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비노 측에서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김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을 배우로 지목했습니다. 이 의원이 이번 추도식을 주도했는데 거기에 관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한 거죠. 네. 그렇다면 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대표, 김 대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 대표도 상황이 벌어지자 놀랐죠. 뭐 당시 행사장에서 옆에 앉아있던 문재인 대표에게 알고 있었지라고 묻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문 대표는 여기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김 대표는 뭐 이번 파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자들이 관련해서 이 문제를 물었는데 답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노건호 씨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 노건호 씨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건호 씨가 서울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할 생각도 전혀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다라고 재차 물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뭐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자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네. 보면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뭐 누리꾼들이나 SNS상에서는 뭐 속 시원하다 뭐 이런 반응도 많이 보였고 하지만 뭐 추도식에서 그런 발언한 건 부적절하지 않았냐라는 지적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노건호 씨의 발언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좀 말을 좀 아끼는 모양이죠?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새누리당이나 그리고 그 새정치연합의 비노 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당장 뭐 강창일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노건호 발언은 추도식장에서 적절치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뭐 박민식 의원 같은 경우는 상주가 상당히 정치적이다 뭐 이런 비난을 했고요. 네. 이 하태경 의원은 오히려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발언 내용 중에 하나씩 뜯어보면 저희 여당에서도 반성해야 될 점들이 있다. 뭐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이 친노를 종북과 동일시했다라는 우파 진영의 일부 흐름 때문에 네. 이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비노 측에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게 이종걸 원내대표죠. 네. 이종걸 원내대표가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추도식 손님에 대한 예의를 고려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반면에 이제 친노 인사들은 강하게 이제 이를 반박하고 있죠. 이게 사실 유족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일부 종편과 새누리당이 배우설, 뭐 총선 출마설 등을 제기하면서 이 장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뭐 당사자 쪽에서는 좀 말을 아끼고 반응을 내놓지 않는데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부 뭐 종편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건호 씨를 향해서 뭐 친노다 이런 뭐 수식어를 달고 방송을 하고 있기도 하던데 뭐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인데 그 유족에게 뭐 친노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경태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